실질적으로 도입을 했었던 사례를 좀 들어보면서 저희가 이 컨트롤 타워 이야기를 좀 가름했으면 좋겠는데 금융권 사례를 좀 몇 개 갖고 오셨다고요? 네. 네네. 일단은 저희가 일단 A카드사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를 전에 사용한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클라우드를 처음 도입을 하는데, 뭔가 향후에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점점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 전제는 요만큼 구축하지만 앞으로는 더 이만큼 늘려나가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반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기반 설계를 잘할 수 있는 이제 베스핀을 좀 찾게 되었고, 예, 저희와 함께 이걸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금융권에 맞는 이제 금융권 이제 보안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한 그런 정책들도 어떻게 될지 고객들은 좀 모르는 거죠. 처음 생소하니까.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런 정책들을 하셔야지 금융권의 보안 기준에 맞습니다라고 이제 해드릴 수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또 특이사항인 게 퍼블릭 서비스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좀 더 확대를 할 계획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비용이 좀 늘어날 텐데, 그러면 이 비용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에 대한 고민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베스핀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피놉스라고 해서 금융 그 비용 쪽 관련된 솔루션이죠. 그래서 뭔가 비용을 좀 분석하고 최적화하고, 예를 들어 1,000만 원 할 거를 조금 더 분석해서 요거는 9,900만 원 나올 수 있게 좀 해드리고, 이런 피너스 솔루션을 좀 같이 좀 넣어드렸고, 그리고 이제 어, 클라우드 운영하면서 장애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에이토러스 기능만을 이용해서 뭔가 얼러트 해주고 알람 해주고 하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 뭔가 좀 캐스케이딩 되게 처음에 이제 운영자 그분한테 연락이 안 되면 그 상위에 좀 그 관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얼러트 나우라는 솔루션도 좀 제공을 해드렸어요. 음. 예. 그리고 음, 여기 같은 경우는 좀 특화된 서비스를 하나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정책들을 적용한다는 게 좀 뭔가 통제한다는 게 좋은 점도 있는데,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 정책을 적용했을 때 이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면 좀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책들을 좀 분석하고 그런 것도 적용하는 것 좀 도와드렸습니다. 음, 사실 그 처음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이 MSP 노하우가 많은 기업을 선택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거기에 이렇게 계정 운영이랑 거버넌스 체계 구축, 그 다음에 보안까지 신경 쓸 수 있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는 MSP는 더더욱 중요하겠네요.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는 길들을 앞에 쫙 닦아주고 있는 느낌이네요. 네. 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A카드사는 저희한테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현재도 개발 쪽 관련해서 저희 인원들이 들어가서 음, 추가적으로 뭐 EKS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프로젝트에 딱 들어가셨더니 뭘 제일 어려워하시던가요? 아, 일단은 클라우드를 하면서 아까 앞서 좀 설명드리긴 했는데, 경험이 적으니까 일단, 아까 처음에 제가 아이스 브레이킹에서 말씀드린 뭔가 그래도 계정을 좀 늘려나가고 좀 정책들은 좀 중구난방이지만 그래도 많이 사용해봤던 고객들은 그래도 감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이 있으신데, 클라우드를 처음 사용해 보시는 고객들은 온프렘과 분명히 좀 다른 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기능을 적용하고 어떤 정책들을 적용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어려움이 굉장히 크십니다. 어, 처음에는 어쨌든 간에 그 생소함이 제일 큰 이슈군요. 네. 이게 그러면 온프레임 때 이런 거가 이런 거예요. 온프레임 때 이런 거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매핑을 해주면서 음. 설명해주는 앞에 가이드가 되게 중요하게 느껴지겠네요. 네. 음, 그리고 또 클라우드만 가능한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온프렘에서는 이런 것들이 안 되지만, 클라우드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제안해 드릴 수도 있고, 그렇죠. 눈높이. 네. 네. 좋네요. 다음 또 다른 프로젝트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여기는 이제 신용업체예요. 음, 신용평가 관련된 B 업체라고 볼 수 음,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는 DR 같은 경우는 많이 구축을 그쵸, 하잖아요. 사실 그쵸. 네, 필수적인데, 필수죠. 네. 네, 요거를 이제 클라우드로 DR 센터를 구축하면서 여기에 플러스로
랜딩존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것을 같이 하는 업체였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경험이 적었기 때문에 네. DR 센터 구축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DR 센터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좀 구현해서 통제를 해야 될 것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는 상황이었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금융권이었으니까, 금융권 보안 컴플라이언스에 맞는 그런 것들 정책을 구현하는 것도 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특이하게 클라우드에 보면은 태그를 내릴 수가 있어요. 리소스마다. 네. 그리고 이제 백업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보통 보면 이제 각 계정마다 백업 정책을 생성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서 백업 정책도 중앙에서 만들어가지고 각 계정마다 강제로 적용하는 이런 것들을 좀 원했어요. 그래서 컨트롤 타워를 도입하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해드렸죠. 되게 의외는 어쨌든 간에 메인은 DR을 하려고 하다 보니 컨트롤 타워가 사실 필수적으로 네. 필요했다라는 이야기이신 네, 거죠? 그렇죠. 아, 이런 사례들이 꽤 있을까요? DR 음, 센터 구축하기 위해서 보다 보면은 그 컨트롤 타워에 대한 리퀘어먼트가 생기는 사례들이? 지금 금융 쪽에서 DR을 이제 클라우드로 도입하는 곳들이 과거 사례를 보면 아직까지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금융권은 여러 가지 좀 제약점들이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B 업체 같은 경우도 DR 센터를 구축함에 있어서 그 데이터베이스 요거는 온프레미스에 그대로 뒀어요. 왜냐면 그 개인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권 보안 규정에 좀 우려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웨바스라든지 이런 것들만 클라우드로 좀 옮겼고요. 좋네.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게, 그때그때 케이스에 따라서 그 환경에 맞춰주는 것도 사실은 저희 같은 기업에서 서포트를 해줘야만 또 네. 가능한 부분이 있겠군요. 그리고 DR 쪽을 할 때 저희가 클라우드로 이렇게 해드리면서 비용적으로 많은 좀 효율적인 면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온프렘의 DR을 구축하게 되면은 그 장비나 이런 리소스 비용들이 거의 그대로 다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클라우드로 하게 되면서 필수적인 장비 빼놓고는 다 내려놨어요. 구축이 끝난 다음에. 만약에 DR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그때 올리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비용적으로 굉장히 세이브 되죠. 물론 이제 DR 자원들이 올라가 서비스가 복구되는데 시간은 조금 더 들겠지만 하지만 그 전까지 비용은 굉장히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되게 흥미로운 네. 포인트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전화를 네.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습니다. 오늘 사실 그 AWS 컨트롤 타워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컴팩트하게 많이 알아봤어요. 사실은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오늘 이 시간이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컨트롤 타워가 완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 단순히 이름처럼 그냥 계정 컨트롤만 하면 끝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보면 자동적으로 계정을 생성한다거나 그다음에 보안의 정책을 운영 관리한다거나 또 실제로 통합 사용자에 대한 권한 관리 이런 부분도 있고 심지어는 전체적인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까지도 만들어지는 것이 계정 관리다. 그게 전반적인 클라우드 거버넌스를 관장하게 된다라는 걸로 제가 공부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사실 뭔가 구축한다든지 마이그레이션 할 때 뭔가 인프라를 옮기는 거 그래서 그것만 생각했다면 지금 이제 보안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이제 거버넌스까지 같이 하는 게 사실 필수고요. 그것까지 저희가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것이 바로 컨트롤 타워 외에 구축까지 같이 겸비해서 클라우드 쪽 운영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이유이면서 장점이기도 한 네. 거네요. 네. 오늘 진짜 그 짧은 시간 정말 감사하게 잘 설명해 주신 우리 김동규 팀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인사 말씀 하시면서 이 시간 좀 마무리해 볼까요? 네. 뭐 짧은 시간이나마 어쨌든 컨트롤 타워 비롯해서 저희 구축 사례를 설명해 드리면서 뭔가 좀 고객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 좀 설명드리려고 좀 노력을 했고요. 저희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일제 비용 효율적으로 고객이 고민하시는 이런 포인트에 대해서 저희가 잘해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들과 많은 엔지니어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들이 있을 때 저희가 정말 잘 도와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일단 컨트롤 타워가 왜 필요한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